오늘장 키포인트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키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중심 이슈 이렇게 정해주셨습니다. 아쉽죠? 예, 지지부진한 연초입니다. 이제 3거래일 됐어요. 올해 거래일. 오늘이 3거래일째죠. 예. 이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지, 지지부진에서 이제 벗어나게 될지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간밤 미증 씨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루 확진자가 100만 명이랬는데 경기 민감주가 올라와요. 참, 뭐 오미크론이 이제 곧 1월 중에 좀 그 정점 칠 거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 기대감을 선반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아까 오네커가 얘기했듯이 포드가 12%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무거운 종목인데. 작년부터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팍팍 움직이고 예. 포드만 올라온 게 아니라 GM도 7%대가 올랐습니다. 우리 자동차들도 좀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그 프랑스 증시 얘기를 할 건데 거기서 또 올해 지금 자동차가 올라와요. 그 얘기는 조금 더 하고요. 유로 스톡스가요 계속 고점 근처예요, 사실. 예, 맞습니다. 예, 굉장히 강합니다. 잠시 후에 이제 완성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뭐 경기 민감 주제에서 캐터필라도 5% 넘게 올랐고 금융주도 대부분 동반 강세를 보였고요. 보잉, 쉐브론 이런 종목들이 2% 내외 전형적인 경기 민감주들인데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그저께 아주 폭등을 했던 테슬라가 4% 넘게 빠졌고 이 정도 빠지는 건 세 발이 피죠 뭐. 그리고 AMD, 엔비디아가 각각 마이너스 3.9%, 마이너스 2.8%. 애플도 3조 달러 찍고선 잠시 쉬어가는 모습인데 결국 뭐 애플은 3조 달러 위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우리 관심 있는 종목들 살펴보면은 알버말이 2.9% 올랐고 로블록스는 반면에 3.7%가 하락했습니다. 뭐 카니발, 크루즈사와 항공주도 대부분 강세를 보였고요. 달러 인덱스는 강보합세 96달러대를 기록했습니다. 유가가 이틀 연속 올라오면서 77달러대로 올라왔고요. 국제채 10년 물리는 금리는 급등했다가 조금 상승 속도는 조절이 됐지만 소폭 좀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트는 유럽 증시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예. 요새 미국 증시 얘기밖에 안 하는데 프랑스는 지금 그 이틀 연속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독일하고 영국도 12월 말에 사상 최고치 기록한 이후에 어제 다시 사상 최고, 이 3대 지수가 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게 프랑스 증시인데요. 그 프랑스 증시에서 어떤 종목들이 올해 많이 올라 한번 제가 종목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1등이 스텔란티스라는 자동차 회사고요. 4등이 우리가 아는 르노, 1등, 4등이 자동차 회사가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회사도 좀 시동을 걸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예, 2등이 에어버스 항공기 제조업체죠.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3등이 금융주인 소시에테 제네럴 이런 종목들이 올라온다는 거. 예. 그러니까 대체로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게 어찌 보면은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감이 좀 완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끌어올리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깍지수가 정말 이제 강한 상승세를 시연을 했네요. 예, 작년에 또 보니까. 유럽 증시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게 그 나라예요. 예. 우리도 자동차 섹터가 좀 달려줘야 되는데 오른 게 맞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글로벌 증시 대비했을 때 뭐 아시아 증시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너무 못 올랐는데. 맞습니다. 예, 이제 좀 시동을 걸어줘야죠. 예, 국내 증시 보겠습니다. 수급 특징주는 어떤 부분에 눈에 띄었을까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너무 극명하게 엇갈렸고요. 코스닥은 뭐 수급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연초 이틀 동안. 코스피에서는 이틀 연속 쌍끌이가 나온 종목이 현대중공업, SK스퀘어, LG전자, 포스코 이런 종목들이 이틀 연속 쌍끌이가 나오고 있고 제가 12월 한 20일경 제시했던 종목인데 LG 디스플레이 정말 불같이 올라옵니다. 어제도 수급이 뭐 가장 강력했던 종목이고 그다음에 그 LG 화학도 어제 수급이 좋았고 현대 미포도 수급이 좋았습니다.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기관이 9일 연속 주식을 사고 있는 점도 좀 눈에 들어오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순매수 탑5, 기관 순매수 탑5 종목에서 같이 산 종목이 한 종목도 없어요. 그 정도로 수급이 좀 꼬였고 특히나 지금 나흘 연속 외국인 기관이 코스닥 시장을 그것도 비교적 큰 규모로 팔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급이 돌아서야지 코스닥은 좀 접근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 오늘 수급 대장주로 제가 조선주 준비했는지 어떻게 아시고 브리핑하는데 조선주를 딱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정말요? 예. 통했네요. 현대중공업 한번 들고 와봤어요. 뭐 그 대장주고요. 네. 이 종목은 수급 차트를 보면은 열심히 팔다가 12월에 팔다가 수급이 이제 좀 변하기 시작했다 이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예수 해제 이슈가 있었는데 12월 달에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틀 연속 쌍끌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이 닷새 연속 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연기금이 연말부터 8일 거래일 연속 주식을 사주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산다는 얘기는 채원 넣는다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고 싶고요. 뭐 조선업종 대장주 하면 역시 현대중공업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주도 좀 그 호조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주식시장에서 뭔지 아시죠? 턴어라운드. 올해 턴어라운드가 단연 기대되는 작년 적자 났었는데 올해는 지금 그 강제 가격이 작년 올라가면서 그 부분을 선반영했었거든요. 근데 예. 이제 환입이 될 텐데 그 부분을 뺀다고 하더라도 1,400억 이상의 흑자가 가능하다. 그 부분 감안하면 1,600억 정도 흑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외사는 뭐 조선에서는 뭐 가장 그 대표적인 종목이고 대형 중형선 엔진 부분에서 1위 그리고 선박 관련해서는 전선정 관련해서 모두 만들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엔진 부분에서 작년 3분기부터 이익이 나기 시작했는데 올해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그 이익을 끌어갈 견인할 이런 그 기대감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뭐 증권사 리포트로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11조 4천억 정도 가치를 본다는데 지금 9조 원 정도고요. 턴어라운드는 아마 늦어질 거예요. 조선업종이 수주한 다음에 또 시기가 있잖아요. 업종 특성인데 내년 턴어라운드 얘기가 많아요. 이 종목은 시사전환은. 올해 4분기 정도 턴어라운드를 좀 예상을 이러네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다소 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단 재무 구조가 이제 튼튼해졌어요. 현금성 자산은 3조 원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 뭐 조선주 굉장히 모처럼 만에 들고 와봤는데 뭐 턴어라운드 기대감에다가 수급이 들어오니까 일단은 조금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수주는 계속 들려오는데 이제 맞습니다. 주가도 백고등을 울려야겠죠. 맞습니다. 현대중공업 오늘의 쌍끌이 순배수 수급 대장주로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연초 증시의 지지부진한 흐름이라는 키워드를 잡아주셨는데 어떤 이야기 푸셔야겠어요? 연초에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그 부분도 온앵커가 브리핑에서 얘기를 했는데 환율이 지금 1,190원대 중반까지 올라와 있어갖고 오늘 거의 2,000원 근처까지 갈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왜 환율이 지금 올라오느냐? 그 이유는 12월 달 지금 작년에 좀 수출이 사상 최대라 그러잖아요. 근데 12월 달 보면은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났어요. 20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쨌든 워낙 약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뭐 1,200원에서 일단 방어가 돼야죠. 지금 그 1,200원이 저희 그 고점이라는 거는 학습 효과가 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방어가 된다면은 좀 분위기는 전환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일단 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작년에 환율 올라갈 때는 무역 수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외국인이 주식 팔아서 환율이 좀 올라가는 현상이 강했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현상은 아니에요. 외국인이 주식을 사주고 있잖아요. 코스피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머징 쪽으로 주식 펀드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좀 12월 마지막 주까지 좀 자금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북미 쪽으로 자금 유입이 좀 다시 확대되면서 들어오는데 신흥국 쪽으로 서유럽에서는 오히려 돈이 빠져나가면서 신흥국 쪽으로 돈이 확 들어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은 좀 나쁘지 않은 현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주식을 산다고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에서 매도하는 거 좀 부담이 돼요. 그러면은 코스피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누가 주식을 도대체 팔았냐?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그 기간은 언제부터 봤냐면은 딱 이론 배당락이 있었던 29일부터 나흘간 좀 그 추세를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다 뭐 그 연기금이 찔끔 팔고 뭐 이러는데 딱 한 주 체급합니다. 금융투자에서 팝니다. 근데 금융투자가 배당받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좀 그 주식 샀다가 배당받고 나서는 며칠 동안 주식 파는 게 거의 이건 연례 행사예요. 매년 반복이 되는 행사입니다. 예. 그래서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금융투자가 올해 지금 어떻게 좀 매매를 했나, 배당받기 위해서 주식을 얼마나 샀고 또 그 이후로 어떻게 매매를 했나 살펴봤는데 저 파란 선으로 표시된 게 코스피입니다. 그리고 빨간 선으로 표시된 게 금융투자의 매매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게 휙 올라갔다 그분이 싹 꺼졌죠. 예. 거의 다 팔았잖아요. 이 얘기는 배당 받으려고 들어왔던 물량이 이미 상당 부분은 해소가 됐다. 그러면은 특히 어저께 장중에 막 많이 팔다가 장 중반에는 다시 되살리는 모습도 조금 났거든요. 매도 규모가 좀 줄었어요. 아, 그래서 어제 장 후반에 조금 돌려냈군요. 그렇죠. 시장이. 그러면서 어제 뭐 마이너스 내다가 억지로 강보합으로 끝냈잖아요. 코스피는. 예. 그런 좀 배경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연초 지지부진했던 원인은 두 가지를 꼽는다면은 환율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투자의
그 배당 이후의 매물 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건은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첫 번째 건은 모르겠어요. 저는 1,200원 그 방어가 될 거로 좀 보는데 예. 왜냐하면은 뭐 또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거든요. 예. 뭐 그 부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은 어느 정도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에서도 벗어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사실 그리고 우리가 지수 매매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시기적으로 연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그 변경하는 시기 연말 연초는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기간은 29일부터 그러니까 그 이론 배당락이 있었던 날부터 오늘까지 어제까지 그 순매수를 한 기관 외국인 그 종목 중에서 연속으로 사고 있는 종목들을 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기관은 PI 첨단 소재, SD 바이오센서, 신세계, SK이노베이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고 외국인이 사는 종목은 SK텔레콤, 메리츠 금융지주가 요새 난리가 났죠. 예. 뭐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LG디스플레이,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인데요. 그 중에서 그 같은 기간 동안에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이런 종목은 4종목으로 합치게 됩니다. SD 바이오센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제가 요새 좀 좋아하는 LG 디스플레이, 오늘 예. 제시한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에 좀 주목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이제 연초라 연례 행사라고 말씀 주셨는데 연초에는 늘 수급 플레이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쌍끌이 형님께서 분석해 주신 자료가 더욱더 좀 기다려지고 그랬는데요. 네. 코스피 연말 연초에 연속 매수 종목은 캡처해 두시고 이제 돌려보기 유튜브로 하셔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네 종목 다 좋아 보이는데 뭐 계속 제가 뭐 올해 LG그룹 얘기를 많이 하는데 LG 디스플레이는 제가 이 어제- 종목은 계속 그 공매도를 체크하는데 공매도가 계속 줄어들어요. 오, 이 예. 부분이 좋은 부분이고 현대중공업은 이제 턴어라운드 개념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차트 보면 여기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SD 바이오센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간 종목이고 연기금이 장기적으로 사고 있어요. 예, 요즘 개장 중개하면서 이제 우주항공 섹터 계속 이제 점검을 해드리는데요. 여기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뿐만이 아니라 뭐 LIG 넥스원 네. 52주 신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수급도 네. 괜찮다라는 부분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오늘 마무리 전략 간략하게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코스닥 부진한데 코스닥 이끄는 종목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아니었잖아요. NFT나 메타버스 뭐 쉽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었고 지금 아까 이제 그 포트폴리오 조정의 시기라 그러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수급 연속성 있는 종목, LG그룹주 뭐 이런 쪽에 계속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면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 요새 또 자율주행차도 좀 올라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좀 수급의 연속성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면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